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를TV입니다. 샤를TV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바로 역전의 용사입니다. 야, 이건 장난감 같죠? 이렇게. 아, 웃지 마요.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역전의 용사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예요? 5대에서의 전투 중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 중에 하나였던 마라톤 전투. 거봐, 밥 먹으니까 텐션이 난다니까. 마라톤 전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아테네를 침공하게 돼서 이제 아테네군이 가서 싸운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린 그리스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중장부병이 나오죠. 특히 호플리테스라고. 호플리테스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온 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청동 갑옷으로 둘러싼 애들이에요. 둘러싼 애들이고 2.4m짜리 창 들고 있고 샤리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파라조니움이라고 하는 이제 짧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방패란 말이지. 이때 당시에 이 방패가 둥그런 방패인데 이게 프레임은 아마 나무였을 거예요. 프레임은 나무였고 둥그렇게 앞에 싸는 데가 그 청동이었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했어야 됐을까? 이때 당시에는 병기가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때쯤에 이 마라톤 전투가 벌어질 때쯤에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철제하고 청동기가 혼용되던 시대였거든요. 철제 무기가 있었는데 청동기 무기를 썼단 말이지. 왜냐하면 청동기가 훨씬 제조하기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기 때문에 훨씬 쉬웠다고. 근데 좀 비싸긴 했죠. 그 다음에 이 청동 무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막 싸우다가 보면 칼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막 싸우다가 보면은 청동이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이게 딱 구부러진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철제로 된 무기는 하면 뚝딱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쓰죠. 근데 이 청동기는 구부러진대요. 끊어지지 않고 구부러져서 그거 나중에 그거 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단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날카롭게 날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재의 한계 때문에 무기가 제조하기 어려우면 이 무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가 비쌌고, 그래서 당시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만 군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거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특히 이 파라조니움이라고 하는 이 짧은 칼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칼이 생각보다 너무 짧거든요. 나중에 이제 글라디우스한테도 이제 영향을 끼쳤던 칼 중에 하나인데,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파라조니움 같은 이런 짧은 칼의 역할은 베는 역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베는 게 아니라 붙어서 근접전을 하다가 찌른대요. 어딜? 배 쪽을 찌른대요. 왜? 사람이 정면에서 서 있었을 때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배래요. 그래서 자칫 청동검으로 가슴을 찔렀다가는 이제 가슴 뼈, 그러니까 흉곽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근데 배는 부드러웠기 때문에 주로 배를 공격했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단순하죠. 둥그렇고 큰 방패, 짧은 칼이라고 하면 저기 찌르면 맞고 나도 이거 하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m짜리 샤리샤라는 거는 이제 창인데, 이거 이제 일단은 창은 던지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적하고. 그 다음에 적이 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뭉쳐서 이 창 가지고 쓸어버리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래요. 이게 장비 다 하면 30kg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30kg 메고 행군도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들 30kg 자기가 몸에 차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백병전을 하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옛날 훈련 받으신 분 있죠. 야,
총검술 준비, 우리 총검술 할 때 군장 메고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전에서 야, 백병전 준비, 전부 다 착검 이렇게 하는데, 착검 하는데 배낭 메고 있나요? 배낭 다 벗으라 그래요. 전신에 30kg 짊어지고 백병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활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했단 말이지. 왜?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전투원들은 체력이 좋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체력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어떻냐?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페르시아 애들은 일단은 뭐예요? 전신에 옷을 입고 있죠. 옷 입고 있잖아요. 면직물로 된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스파르타나 이런 애들은 일단 거의 훌렁 벗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명이 훨씬 앞선 건 페르시아가 맞아요. 그리고 제국이었잖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때 보면 얘네들도 뭐 방패가 있었고 뭐 투구도 썼었고 다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근접전을 즐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방패가 게레라는 방패인데, 이게 이 게레가 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동 같은 금속이 아니라 동물 가죽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분명히 페르시아군도 중장갑 비슷한 애들이 있긴 했는데 그 비중이 많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페르시아 군대의 비중을 보면요, 가장 비중이 큰 게 궁병이에요. 활 쏘는 애들. 더군다나 이 활 쏘는 애들은 2인 1조예요. 활 쏘는 애, 그다음에 활 쏘는 애를 엄호하는 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페르시아군은 활 쏘는 궁병의 비율이 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문명이 앞선 애들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붙어서 싸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근접전이란 건 상황이 비슷해지잖아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가기 직전까지 독일군한테 거의 100만이 깨지잖아, 소련군이. 근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시가전을 치르면서 소련군이 깨달은 게 있죠. 뭡니까? 야, 독일군 같은 새끼들, 저렇게 뭐 장비가 잘 장비되어 있고 잘 싸운 애들한테 뭐가 쥐약이다? 근접전이 쥐약이다. 왜? 바짝 붙어서 더러운 싸움을 하면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선 문명일수록 적이 나한테 오는 게 싫으니까 뭐예요? 군병이 많겠죠. 멀리서부터 다 아작을 내면 되니까. 더군다나 얘는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고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뭐예요? 이런 군병의 숫자가 많았었을 거예요. 적 입장에서는 쟤네한테 돌격을 해야 되는데, 야, 돌격! 하는데 근처에 가기도 전에 활을 맞고서 병력의 절반이 쓸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근접전을 붙었을 때 훨씬 불리하죠.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이 앞서고 돈이 많고 문명이 앞선 애들일수록 떨어져 싸우는 걸 좋아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서 게릴라하고 싸울 때, 아니면 IS하고 싸울 때 되도록이면 멀리서 쟤네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때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헬리콥터 띄우고 탱크 보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아파치 헬리콥터가 막 그 탈레반 조지는 거 봤죠? 왜 그러겠어요? 단 한 명의 게릴라를 잡기 위해서 8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애들이야. 문명이 앞서고 돈이 많고 기술이 많은 애들일수록 뭐야? 멀리서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균형이 안 잡힌 군대냐?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 안에는 접근전 전용 부대도 있었어요. 걔네가 누구였냐면 이제 사카족 도끼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끼 들었다는 건 뭐야? 도끼는 칼보다 짧잖아. 근데 뭐야? 엉켜 싸웠을 때 도끼만큼 완타치로 쪼개기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터프한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애들하고 붙었는데 일단은 이때 그리스 애들이 온 건 뭐야? 10,000명도 안 되죠. 9,600명이었대요.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25,000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딱 보고, 아, 저 새끼들 저게 다구나. 근데 하필이면 그리스군이 언덕 위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빈집을 털자. 그래서 15,000명만 남겨놓고 10,000명은 아테네로 배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아테네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등을 돌려서 아테네로 다시 돌아가면 얘네가 추적해 올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테네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애들을 빨리 격파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30km를 메고. 예. 30kg을 메고 30km를 다시 뛰어서, 그러니까 걸어? 뛰어야지. 뛰어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지휘관이 밀티아데스였는데 이 밀티아데스가 생각을 한 거지. 야, 얘들아! 빨리 저 새끼들을 작사를 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명령을 내려요. 야, 패닉에 빠지지 마라, 새끼들아. 나 믿어.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밀티아데스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을까요? 다음 이야기. 드디어 붙습니다. 드디어 붙어요. 딱히 근데 내가 밀티아데스는 거기서 있잖아요. 내가 가다가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자식들아 니가 가서 안 될걸요? 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고슴도치 되는 거다. 당연히 밀티아데스 불안했겠죠. 자, 여기서부터 소설을 쓰겠습니다. 아마 번개같이 뭔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밀티아데스가. 이 상황에 깊이 사로잡히는 것은 한마디로 공포고요. 무너지는 거죠. 게임이 끝나버리는